예, 안녕하세요. 임팩스퀘어의 도현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가져나온 이 슬라이드의 제목은 제가 2008년에 처음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던 동아리의 이름입니다. 뭐 이렇게 길게 부르진 않았고요. 줄여서 이제 위시라고 하는 소망을 한다라는 표현을 담은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급속도로 발달해왔고 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기업의 어떤 전략, 경영, 그런 어떤 스킬들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위하고 또 사람들의 어떠한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로 사용될 수 있다, 활용될 수 있다라는 고민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아까 소개받았던 임팩스퀘어라는 회사도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민을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안 갖고 왔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몇 가지 좀 10년 정도 안쪽에서 생겼던 좀 신기한 일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하마드 유누스 잘 아시죠? 예, 유누스와 또 그라민이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게 뭐가 신기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전 세계 최빈국 그 국가의 거대 그룹사인 그라민 그룹이 거기에 창업자이자 총재인 유누스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의 총수가 그 대기업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기업의 총수가 평화상,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 아닙니까? 마이클 포터 교수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경영학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경영학의 구루라고도 불리고 또 특히 경영 전략의 분야에서는 가장 위대한 학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의 가장 유명한 저서는 온 컴퍼티션이에요. 전략 중에서 기업들이 경쟁을 어떻게 하는가,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본인들의 코어 컴퍼턴스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이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기업이 어떻게 사회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경영학자가 하기에는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 이야기들 지속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 시사 저널을 꼽으라면 이코노미스트가 단연 수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코노미스트가 2012년에 핫 이슈 1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CSV가 있습니다.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를 창출하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사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특히 이렇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기업이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탑 이슈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IBM이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회사가 있죠.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던 회사고요. 그리고 카네기 재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재단 중에 하나고 설립될 당시에는 그 미국에 있는 일부 주정부보다도 더 큰 예산을 지니고 있는 재단이었습니다. 그 재단과 IBM은 나이가 같아요. 생겨졌던 그 시기가 같다는 거죠. 작년에 이제 100주년을 맞이했고요. 두 회사가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재단과 회사가.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에서 이 두 조직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를 썼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재단이죠. 사회에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재단. 하나는 일반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이 50년간 만들었던 소셜 컨트리뷰션, 소셜 임팩트, 사회적인 가치를 비교한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을, 사회를 많이 변화시켰고 사회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쳤냐.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IBM이 이겼겠죠? 예.
재단이 이겼으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한 개의 기업이 100년을 살았는데 그 기업이 사회적인 공헌을 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져 있는 재단을 사회적 가치 수준에서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요. 그게 이제 원래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게 좀 신기하고 좀 의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해될 수 있는 그 프레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속가능 균형이라는 지속가능 평형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전통적인 비영리, 정부 같은 곳이겠죠. 가장 정통적인 영리, 예전에 뭐 애덤 스미스라든지 테일러 시대의 영리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자 반대편에 있는 장점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기부를 하게 되고요. NGO와 협력하게 되고요.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제는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라는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됩니다.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돈을 주면 좋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모금하는 데에도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것들을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목적을 갖게 되고 아까 권 교수님이나 앞에서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좀 더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심지어는 사회적 기업 같은 지속 가능성 모델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가운데로 수렴되고 있는 거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에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은 CSV입니다. 공유 가치를 창출하자라는 마이클 포터의 2011년 1월 논문에서 출발되어서 이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논의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의 활동이 소셜 밸류, 사회적인 가치와 이코노믹 밸류, 비즈니스 밸류라고 하죠. 사업적 가치를 동시에 내는 것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경제원론 수업이나 심지어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도 제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왔어요. 뭐냐면 외부 효과입니다.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한 거니까. 염색 공장이 있어요. 근데 염색을 하고 돈을 벌어요. 근데 염색 찌꺼기들을 그냥 강에 흘려보내요. 그러면은 밑에서 우럭을 키우고 있는 아저씨는 폐수가 흘러들어서 우럭이 죽게 되죠. 이게 음의 외부 효과,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남이 잘못해갖고 내가 피해를 본 거예요. 양의 외부 효과는 뭐냐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기로는 제가 벌을 키워요. 근데 저쪽에서 꽃을 키워요. 그러면 벌이 꿀을 가져오기 위해서 꽃을 돌아다니고 그럼 꽃이 만개하게 되고 그러면은 화훼업자는 저 때문에 혜택을 보게 되죠.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제 벌이 거기 가서 열심히 돌아다녀서 꿀을 얻다 보니까 이게 양의 외부 효과입니다.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를 기업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내는 겁니다. 본인의 사업에서. 심지어는 사회에다가 양의 외부 효과를 준 것을 다시 본인의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회에 공헌하니까 CSR, 기존에 있던 기업의 사회 책임과 유사하겠다, 혹은 비슷하겠다, 다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은 이제 논의들은 CSR vs CSV 두 개를 비교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선상에서 포트폴리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좀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정무역 잘 아시죠? 4,000원짜리 커피를 사는데 지금 뭐 150원밖에 커피를 따는 농민에겐 가지 않습니다. 근데 4,000원짜리 커피에 150원을 농민에게 주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것들을 300원으로 올립니다. 이게 공정무역의 기본 컨셉이죠. 내가 많이 버니까 못 벌고 있고 그분에게 정당한 임금을 제공하는 거에 나누자라는 것이 CSR적인 생각이고요. CSV는 뒤에 네슬레로 설명을 드릴 텐데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전략적입니다. 네슬레는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진 기업이고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고요. 이 사우스 아시아에 있는 많은 농민들을 괴롭히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것들을 바꿔보자 하는 논의는 내부에 있었고, CSV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내가 4,000원짜리, 한 컵에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파니까 너한테 150원 더 줄게라는 걸 떠나서 관계 수로를 정비하고 교육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법을 가르쳐주고 그 지역에 맞는 종자를 개량하고 또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들 직거래로 다 일시 구매를 해주는 또 금융업, 그래서 금융 지원을 해주고 이런 좀 더 인프라적이고 근본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본인들의 사업에 적합하지만 그 스스로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약 2,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이 사업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의 인구예요. 한 기업이, 한 정부, 아시아에 있는 어떤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CSV가 중요한 겁니다. 매년, 2011년 수치인데 매년 2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이 한 회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정부에서는 가르쳐줄 수 없는 수준의 농법입니다. 그 나라에 맞고 이 작물에 맞는 농법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NGO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0만 명?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넬슬레는 합니다. 이것도 역시 깨져 있습니다. 예,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 프로그램을 에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환경을 이루게 하는 협력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에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캠페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어떤 캠페인들이 있냐면 캡슐 커피에 캡슐을 75% 재활용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캡슐에. 그리고 커피 머신 자체를 저탄소로 만들어서 한 컵의 커피에서 20% 정도의 탄소가 저감될 수 있도록 커피 머신 자체를 설계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넬슬레는 무엇을 얻을까요? 탄소가 절감되고 수많은 농민들이 잘 살게 되는데 넬슬레는 전 세계에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최고급의 커피를 그 클러스터에서 생산합니다. 다른 캡슐 커피 라인들이 여기를 따라오고 싶어 해요. 네스프레소. 그 조지 클루니가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따라오고 싶어 하는데 못 따라옵니다. 이게 10년 이상이 걸려서 그 클러스터를 완성한 거예요. 가장 뛰어난 농민들은 거기에 있고요. 가장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거 거기에 있고요. 그 땅에 맞는 종자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 1%, 2% 되는 원두가 사용됐기 때문에 네스프레소 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캡슐 커피가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예시를 드릴 건데요. 헬스 이매지네이션, 그러니까 이매지네이션하고 헬스하고 아까 권 교수님 설명하셨던 내용들이 이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GE가 헬스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가 한 15년 전에 본인들의 전략들을 조금씩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3세계에 단순 약 지원을 하는 걸 일부 줄이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무엇을 하냐면 제3세계에 필요한 약을 개발하는 데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의료기기들을 개발하는 데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의 인프라 자체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시작한 거죠. 그 결과 가나 같은 경우에 이 캠페인의 프로젝트에 가장 집중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외래 환자,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처방을 받는 이 외래 환자가 몇 년 만에, 한 2, 3년 만에 2배가 늘어납니다. 다른 곳들이 10% 미만으로 늘어났다는 걸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인 거죠. 이제 그런 식의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정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도 있는데 이게 가장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예요. GE가 아까 이제 권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너무 밀접한 내용인데 GE가 인도를 봤어요. 단장님도 인도를 말씀하셨는데 인도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1년에 20만 명이에요. 전 세계 미숙아 출생률의 40%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미숙아가 인도에서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영아들 중에서는 22%가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아까
멜린다 게이츠가 발표한 내용에도 나왔었는데, 굉장히 많은 영아 사망률이 폐렴에서 비롯된다는 건데, 이게 되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아이들의 체온을 유지해주고, 조금만 보건에, 위생에 신경을 쓰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위가, 그럼 인큐베이터 줄게, 우리 인큐베이터. 근데 인큐베이터 하나 얼마? 2만 불,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조그만 병원의 1년 예산이에요. 그걸 사올 곳이 없죠. 그래서 주위가 좋은 기업으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열심히 고민합니다. 2,000불짜리 만들어내요. 자, 2,000불. 그거 역시 사기 어렵습니다. 1년 예산은, 한 달 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이에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줬어요. 2,000불짜리를.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인큐베이터를 꼽아서 아기를 잘 보호했는데 1시간 정도 들어오던 전기가 멈추고 3시간 동안 안 들어와요. 그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같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때 주위가 엠브레이스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소셜 벤처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엠브레이스는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적정 기술을 연구하는 조직이에요. 인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거대한 인큐베이터가 아니었던 거죠. 무엇을 하냐면 아기를 이렇게 싸는 이제 포켓이라고 얘기하는데, 포켓 워머라고 얘기하는데, 주머니처럼 이렇게 싸는 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잘 아시는 핫팩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아기를 싸놓고 꼽아놓으면요, 전기가 들어오는 동안에 이게 따뜻해집니다. 전기가 나가도 3시간 정도 동안은 이 온도가 보존이 돼요. 핫팩이니까. 너무 간단한 이야기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것들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인펜치 워머가 $5,000였던 거를 $200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주인은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죠. 본인들의 어떤 의료적인 노하우도 전수하고요. 이것들이 퍼질 수 있도록 본인들의 사회공헌 시스템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는 수만 명의 영아들이 이 제품 때문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업에게 어떤 것들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것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대중이 기업에게 유도하고요. 기업은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활동들,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비단 기업에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거나 저처럼 사업을 하거나 혹은 어떤 활동들, NGO에서의 활동이나 어떤 활동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내가 낼 수 있는 소셜 임팩트는 무엇이고 사회에 대한 공헌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저희 친구들, 같이 창업하는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그냥 밥 벌어먹기도 굉장히 힘든 세상입니다. 돈 벌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취업도 안 되는 친구들 많고, 취업이 되어 있어도 잘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좋은 일을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산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미션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진정성이 없으면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해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진정성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분들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근데 안 돼요. 이게 잘. 만약에 됐다면 세상이 벌써 바뀌었어야 됩니다. 1년에 수조 원, 수십조 원의 돈이 이 사회를 바꾸기에 투자됩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혁신입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한 거죠. 아이디어, 협동, 그리고 도전. 이것들 통해 혁신. 진정성과 혁신이 없다면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같이 저의 고민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